안녕하십니까? 알고리즘 강의 첫 시간인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는 실습을 만나서 하지를 않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의 내용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을 들어가기 전에 자료구조론에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에 대한 간단한 사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순환적으로 푸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는 그런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팩토리얼을 구하는 그런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의 예의는 아주 모든 언어를 배울 때 처음 나오는 것이죠. Hello World라는 이런 문자열을 출력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지우고 예,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지금 프로젝트가 알고리즘 첫 번째 알고리즘의 실습인데요. 엑서사이즈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헬로우라고 클래스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소드를 자동 생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hello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죠. 여기에 hello world라는 그런 스트링을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스트링을 출력하는 거는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hello worl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세미콜론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나왔던 이런 에러 메시지 부분이 신텍스 에러 부분이 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에 콘솔 창에 Hello World라는 것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클립스를 사용하는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그런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팩토리얼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정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얼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한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팩토리얼을 정의할 때 이 반복적으로 정의하는 방법과 그리고 순환적으로 정의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실제는 프로그래밍 내용이 코딩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첫 번째 보는 내용은 이제 반복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렇게 해서 24라고 하는 값을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n이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되냐? 제로 팩토리얼은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로 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의하고 1 팩토리얼은 당연히 1입니다. 그리고 원래 음수일 때는 정의가 되지를 않겠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반복적으로 팩토리얼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제 누적 함수를 초기값으로 1로 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누적 함수를 나중에 리턴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for 문장을 통해서 이제 값을 계산하는데 처음에 팩토리얼이 1일 때 i가 지금 이 반복을 하는데 2일 때 또 1씩 증가하고 3일 때
또 1 증가해서 4일 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i가 n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팩토리얼이 1이었을 때 i가 2가 되니까 1 곱하기 2가 돼서 팩토리얼이 2가 되겠죠. 다시 i가 3이 되면 현재 팩토리얼이 2고 그 다음에 3이 되니까 6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i가 n이 됐을 때 곱하기를 하고 나왔을 때 그때 팩토리얼 값을 리턴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if 문장은 뭘까요? if 문장은 n이라고 하는 값이 음수이거나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 n이 0이거나 1이거나 할 때 1값을 리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 바운드리 컨디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예외적인 경우를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보통의 경우를 여기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실습의 내용은 주어져 있는 내용은 지금 이 빈칸을 채우는 부분입니다. 빈칸을 채우는 부분인데 우리가 팩토리얼 값을 0 팩토리얼부터 이 예제에서는 19 팩토리얼까지 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아웃풋 결과는 이제 9 팩토리얼까지만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고요. 1 팩토리얼이 1이고 9 팩토리얼이 36만 288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가 반복해서 불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 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의 이 파라미터 n은 처음에는 0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1로 받고 2로 받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게 될 겁니다. 자, 이 롱이라고 하는 반환되는 타입인데요. 이게 정수형 타입인데 우리가 보통 int라고 하는 정수형 타입 int를 쓰는데요. int 대신에 롱을 쓰는 경우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int는 보통 4바이트 정수를 표현합니다. 롱은 8바이트 정수를 사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훨씬 큰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롱 인테저 타입은요. 이 팩토리얼 함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금방 4바이트 인테자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이렇게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도록 롱이라고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빈칸을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알고리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채워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여기 여러분들의 그 실습 예제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깥에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0부터 9까지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채워 넣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면서 해보시면 아까 예외적인 경우를 체크를 했었죠. n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잘못했네요. n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0 음수이거나 0이거나 1일 때는 무조건 어떻게 했죠? 예, 1을 리턴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함수를 변수를 누적 변수인데 초기화시켜 주고요. 선언하고 초기화시켜 줍니다. 1로. 그 다음에 for 문장을 사용했었죠. for 문장. i라고 하는 루프를 제어하는 변수를 사용하시고요. 초기값. 그 다음에 이게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하면 n이 될 때까지 반복하고요. 매 반복할 때마다 일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act라고 하는 누적 함수에다가 현재 팩트에다가 i를 곱하는 이런 연산을 해주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반복해서 계산된 팩트 누적 변수의 값을 리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옳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0 팩토리얼은 1, 1 팩토리얼은 2, 9 팩토리얼은 36만 2880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팩토리얼을 계산하는데 이제는 순환적 방법으로 정의를 한 것을 코드로 옮기는 겁니다. 자, n 팩토리얼을 순환적으로 정의한다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은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다.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이라는 문제가 좀 더 큰 문제를 n-1 팩토리얼이라는 작은 문제로 다시 정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4 팩토리얼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과정이 3 팩토리얼이 다시 3 곱하기 2 팩토리얼로 정의가 되는데요. 다시 적용을 하면 n이 3일 때 그렇게 반복해서 적용하다 보면 2 팩토리얼은 n이 2일 때는 2 곱하기 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1 팩토리얼은 1이라고 하는 이런 스타핑 스테이트, 이게 정지하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리커시브 데피니션을 정의할 때는 두 가지의 단계로 정의하는데요. 하나는 리커시브 스텝이라고 해서 앱이 있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스타핑 스테이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고요. 다시 리커시브하게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팩토리얼이고요. 2는 2 곱하기 1 팩토리얼이고 그 1 팩토리얼의 값이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이 2 팩토리얼은 2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3 팩토리얼은 다시 3 곱하기 1에서 6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4 팩토리얼은 결국 24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recursive definition이다. 순환적 정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순환적 정의. 그럼 이렇게 순환적 정의를 하고 나면 이 정의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데 알고리즘은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n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스타핑 스테이트인데 그땐 리턴 1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리커시브 스텝인데 뭐를 리턴하냐면 n 곱하기 팩토리얼 n-1. 다시 말해서 이 팩토리얼은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거죠. 이걸 재기적 호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만 파라메타 값이 n에서 n-1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문제지만 이거를 순환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앞에 그 메인 메소드는 같고요. 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이쪽 빈칸 부분을 우리가 순환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순환적으로 구현하고 난 결과가 이렇게 출력된다는 걸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도록 이클립스를 통해서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리커시브하게 팩토리얼을 계산할 때는 피보나치군요. 잘못됐고 요거죠. 리커시브 팩토리얼인데 이 앞에 메인 메소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팩토리얼의 이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기억하신다면 스타핑 스테이트와 리커시브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if n이 1보다 작다. 이게 스타핑 스테이트입니다. 그럴 때는 뭘 리턴해 주느냐 하면 1을 리턴해 주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n 곱하기 뭐죠? 팩토리얼 n-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n-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여기에 else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n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리턴 1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수행한다는 게 같은 의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굳이 else를 안 써도 좋고요. 써도 좋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주의할 것은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이 스타핑 스테이트를 구현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문장이 리커시브 스텝을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그 팩토리얼을 계산할 때 순환적인 방법과 반복적인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이번에는 피보나치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